제가 짠. 뭐 짠.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2017년 6월 13일 날 계약을 했어. 집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출산 때문에 6월 30날부터 대구를 내려간 거지. 대구를 내려가 있는데 남편한테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뭐가 계속 온다. 뭐가 계속 이렇게 오는데 뭔지 모르겠다. 우편이. 가압류도 오고 뭐 등기도 오고 뭐 이렇게 온다. 그래서 뭐야 뭐 잘못 온 거 아니냐. 갖다 버려라. 이랬는데 내가 애기 딱 100일 지나고 10월에 올라왔는데 뭐가 이상한 거야. 계속 오니까 그런 우편이 계속 우편이 지속적으로 왔구나. 너무 이상하다. 이거 뭐냐.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온 거야. 강제 경매 개시 명령서. 그럼 그 전까지는 뭐가 뭔지 1도 모르는 1도 모르는 상태. 갑자기 그래서 강제 경매 개시 명령서 그치, 온 그치. 거야? 갑자기 강제 경매 개시 명령서 온 거지. 이제 그때 딱 이걸 딱 받았는데 진짜 뭐야? 진짜 이런 상태. 어버 이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그게 이제 17년 11월 12월 이럴 때였으니까 그때 너무 어렵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확정일자를 6월 13일 날 이사를 하면서 바로 받아놨는데 7월 초에 집주인이 바뀐 거야. 바뀌고 나서 진짜 한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근저당이 잡히고 가압류가 잡히고 야 그럼 너네는 그 집을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집주인이 바로 바뀌고 그때부터 가압류, 근저당 이런 게 계속 시작된 거구나. 그렇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원집 주인이랑 집 계약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집에 대한 뭐 압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연락은 한 번 왔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은 왔으나 뭐 바뀐 집주인에 대한 뭐 연락처라던가 뭐 인적 사항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몰랐던 거지. 그리고 누가 연락 줘? 집주인 바뀌었다는 거야? 기존의 집주인이 연락을 줬었어.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기존의 세입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서 사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약간 착오였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강제 경매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에 갔어. 난리를 부렸지. 그 부동산도 사실은 잘못이 없지. 왜냐하면 원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뿐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집이 이런 집주인한테 집을 파냐?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 부동산도 자기들은 맞게 집을 팔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부동산은 책임을 져주지 않더라고. 부동산 책임 안 져? 온전히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그때 전세 계약이 1년이 남았었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뭐 무료 법률 상담소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러는데 어쨌든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근저당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세입자의 순위가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을 경우에 무조건 세입자가 1순위. 근데 그 확정일자보다도 근저당이 먼저일 경우에는 세입자는 2순위.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국세, 세금. 세금이 제일... 세금이 무조건 1순위.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사실은 따져봐야 됐었는데 어쨌든 나는
강제 경매를 개시한 건 사실 내가 아니었어. 나는 전세 계약이 남아있었으니까. 가압류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던 것 중에 한 사람이 강제 경매를 개시한 거야. 왜냐면 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사람이 그 개인이 한 거네 그냥 사람이. 그때 대부업체에서. 아 대부업체에서. 대부업체에서. 이제 대부업체도 몇 개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몇 개 중에 하나 강제 경매 개시를 했는데 강제 경매 개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는데 내가 확정일자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모든 순위보다도 가장 우선이니까 가압류는 사실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그 사람 몇 번째였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강제 경매를 개시를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이 1억 7천이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내가 그대로 1억 7천을 받아가 버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랬어. 3개월에 한 번씩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럼 경매가 개시됐을 때 너는 어쨌든 1순위 세입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잖아.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나 강제 경매를 열 수 있는 게 이 집에 대한 권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줘. 3개월.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배당금을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 배당금 신청이라는 게 경매가 개시가 되고 나서 낙찰을 받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너희가 알아서 신고해. 대신에 이 신고 금액이 없으면 너희는 못 받아. 나가리야. 이런 거야. 배당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해야 돼. 내가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내가 경매를 참여하는 경우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경매를 개시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매가 되기 전에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해야 돼. 왜냐면 나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매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경매를 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내가 경매를 개시를 해서 내가 내 돈을 받아갈 계획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대신에 강제 경매를 했을 때 경매에 대한 낙찰금을 내가 내는 거야. 내가 경매를 시작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누구도 나보다는 1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 내가 경매를 받아야 되겠다. 약간 이 상황까지 간 거지. 그래서 1차 강제 경매가 시작되고 2차가 시작이 되고 3차가 됐을 때 우리가 집의 계약이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됐었어. 늘 그때마다 이제 배당 신청을 했으나 그러니까 기대를 하잖아 사실. 우리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전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신청했던 거야. 계속 신청을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받아갈 돈보다 적은 거야. 1년이 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랑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이제 약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남편이 그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빨리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법률사무소에 갔더니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지만 강제 경매를 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집주인한테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알려줘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단 핸드폰 번호가 잘못된 번호였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금 계약 그거를 들고 가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없다.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게 주민등록 초본을 내달라 라고 얘기하면은 초본을 떼줘. 1차 보냈을 때는 반환이 됐고 2차를 와이프가 받았어? 와이프가 받았는데 분명히 받았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난리가 났겠지. 원래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 있거든. 반환이 됐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송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 증명이라는 게 효력이 있으려면은 3차
3차까지 배송을 해야 되고 3차 배송이 되기 전에 1주에서 2주 사이에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전부터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그 내용 증명이 반환이 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지. 당연히 승소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강제 경매 이제 요청을 한 거지. 아 그러면 이런 거래. 너네는 처음에 그 대부업체에서 강제 경매를 처음에 개시했을 때 너희가 계속 그냥 배당 신청만 계속했던 상황에서 그렇지. 근데 너네가 이렇게 질질 끌 수 없으니 우리가 강제 경매를 개시하려면 너희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겨서 그 다음에 너네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했다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지. 경매라는 게 내가 이 집에 돈을 투자를 해서 싸게 집을 낙찰을 받아서 사람들이 경매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걸 하는 건데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이 집을 사갔으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제 승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내보내려면은 세입자한테 돈을 마저 줘야 되는 거야. 누가 경매를 받아가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제 경매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강제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 너희가 신청하고? 일단 강제 경매를 개시를 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경매가 개시되지는 않아. 강제 경매를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전세금 반환 소송도 거의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게 6개월이 끝나고 강제 경매를 열겠습니다라고 하고 경매가 개시된 지 3개월이 걸려. 그리고 나서 배당 신청하는 시간이 3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 와 그렇네. 네. 그럼 너네가 경매 개시하는데 3개월 걸리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배당 신청 그렇지. 한 번 하는 6개월인 거야? 기존의 배당 신청까지 가는 시간이 6개월인 거야. 와 미친다. 그리고 이 배당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이의 신청 기간이 한 달이 걸려. 그러니까 이미 나는 강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이의 신청까지 7개월이 걸린 거야. 이게 7개월이 걸려버리니까 이 이의 신청하는 것도 기다려야 돼. 배당 신청도 기다려줘야 돼. 내가 강제 경매를 하는데도 기다려야 돼. 이러니까 뭐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고 강제 경매를 개시되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렸던 게 그때가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서 경매가 안 열리는 거야. 맞아.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때 그 경매가 드디어 열렸을 때 너희가 낙찰 받은 거야? 아니 경매가 개시가 돼서 시작이 됐을 때가 1차였어.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대한 시세 파악을 하고 그 시세의 8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강제 경매를 하려면 경매가 시작되는 금액의 10%를 내가 경매 참여 금액으로 내야 돼. 모든 참여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시작하는 금액이 1억 5천이어서 그거에 대한 10%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였어. 근데 이미 나는 이 집이 1억 7천인데 1,500을 더 내버리면 막 1억 8천, 2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에 유찰이 되고 그러면 이제 10%씩 깎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낙찰 받으면 사실 나는 땡큐. 개시만 되면 되는 거야. 경매가 개시만 되면 누군가 참여해서 낙찰만 받으면 난 돈 받아서 나가면 되니까 땡큐. 그래서 1차에 너네가 돈 안 내고 유찰을 시킨 게 우리는 4차까지 유찰을 시키는 거지. 근데 1차, 2차 유찰이 되는 건 다른 사람도 참여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참여할 이유가 없지. 여기 내가 1순위고 근데 나는 좀 너무 미안했던 게 내가 이제 6월 13일에 이사를 해서 이제 확정이자 받았는데 그 집주인이 7월 3일인가 바뀌었는데 일주일 상관으로 근저당이 하나 잡혔었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생돈 1억을 남긴 거지. 날린 거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 막 내 손 붙잡고 애기 엄마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나 지금 잠이 안 온다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데 왜냐면 참여해봤자 여기 1순위가 있고 그렇지. 근데 뭐 우리가 진짜 무슨 우리한테도 1억 진짜 큰 돈인데 솔직히 100만 원도 큰 돈인데 맞잖아. 그래서 나는 그 10%를 내는 돈도 좀 아끼려고 4차
4차까지 기다려. 유찰시켰어? 유차를 해서 1차 시작됐을 때가 이미 7개월이었는데 1차 끝나고 2차까지 또 3개월. 이 2차에서 3차 가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3차에서 4차 가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4차까지 유차를 시켰어.